자, 아포토스란 말을 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학생은 시험에 척척 맞췄군요. 관련돼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자, 이도영 차장. 네. 이인화라는 필명을 가진 유철균 교수. 그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유철균 교수에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유라 씨가 대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조교에게 시험을 대신 봐주게 했던 이 화면에 지금 포집줄에 묶여서 특검에 출석을 하고 있는 유철균 교수의 모습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학점을 제대로 취득할 수 있게 학교에 네. 나오지도 않았지만 조교를 시켜서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14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춰서 이 시험에서 합격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지시를 한 그런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답안지 사본인데 이게 바로 문제적 답안지입니다. 이화여대 수업인데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과목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영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이인화, 그러니까 유 교수가 자기의 원래 소설도 잘 썼지만 그걸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서 원래 본인의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기도 할 것 같고요. 그거를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연극과 이런 것에 그 기점을 둔 거를 현대적으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정유연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1531 학번도 있고 정유연 씨. 정유라 씨가 시험을 봐서 단답식 시험을 이렇게 쭉 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고 6번은 틀리고 9번도 틀리고 10번도 틀리고 14번 틀리는 것처럼 답을 쫙 만들었는데 이게 가짜라면서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유철균 교수가 검찰의 수사가 이화여대에 집중이 되니까 조교를 시켜서 나중에 성적을 줬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추후에 만들어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답안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저도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정답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1번은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답이었는데 맞춘 걸로 돼 있는데 결국 수업도 안 들었잖아요. 수업도 안 들었고 온라인 시험도 안 강의, 봤죠? 오프라인 강의 하나도 안 들었고 시험 날짜에 독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답안지가 들어가 있었던 게 들어가다 보니까 검찰에서 야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유철균 교수가 조작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요. 저게 정유현 명의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지 버린 게 정유현 머리로 이름으로 답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문서를 위조한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혐의까지 다 같이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대학원 시험을 봐봐서 아는데요. 네. 일단 저 답안지에 감독 확인란이 없지 않습니까? 아, 예. 일단 이것은 그 허위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도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감독이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시험 감독한 사람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인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 그 주관식이지만 그 문제를 저렇게 그 문항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요. 요즘은 네. 학생들이 워낙 성적에 민감해가지고 객관적인 지표, 네가 네. 총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아서 A를 줬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그 문항수를 정확히 나눠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저 글씨, 누구 글씨일까요? 조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교 글씨죠. 그러니까 그 유철균 교수가 네. 조교에게 네가 대리 작성해라 네. 이렇게 시켰는데 일설이하면 그 조교들이 이거는 못하겠다. 네. 이렇게 좀 저항을 하니까 네. 그 유철균 씨가 네. 니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학계에서 그 네. 조교는 다 대학원생들 아니에요. 박사 논문 지도를 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직업적인 학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다닌 건데 앞으로 이래갖고는 뭐 니들 여기서 발붙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거의 그 협박조에 어떤 그걸 통해서 그 작성시킨 것 같은데 저 작성한 네. 조교들은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근데 저 조교들은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출국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봤느냐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니까 결국 가짜로 만들어서 조교에게 시켜서 답안지를 끼워 넣고 이걸 자 정상적으로 봤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학자적 영심을 지킨 조교분들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보이네요. 그것만큼만 봐도 이분들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가보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제 유철균 교수가 다 자백을 했다고 변호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백한 것 중에 지금 보여드릴 지난번 청문회 영상을 완전히 뒤집는 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김경숙 학장, 최경희 총장 얘기인데 김경숙 학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김경수 증인, 최순실 씨 언제부터 하셨죠? 9월 학교에 방문하러 왔을 때 그때 처음 언제 봤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이요? 8월에서 9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당시에 그 학생 이름조차도 생소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2015년 가을쯤인가 저희 학교를 잠시 방문했을 때 잠시 들러서 인사를 했습니다. 정유라 딸과 잠시 같이 와서 거의 이렇게 선체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다니겠다고 잠시 인사를 그럼 하고 갔습니다. 최순실이 네. 예, 지금 시점이 좀 중요한데요. 네. 저 가짜 답안지가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지게 된 시점이 이미 그 9월 이전이 그해 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1학기 시험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 1학기 시험 답안지가 조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경희 총장이나 김경수 학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최순실 모녀를 2015년 9월인가 8월, 9월. 그때쯤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질 않는 설명이죠. 유 교수는 그 이전에 이미 김 교수의 강력한 부탁을 받아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정작 부탁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정숙 교수는 오히려 그 이후 시점에 처음 최순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일단 김경숙 학장이 3번을 부탁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3번을 부탁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 만난 잘 모르는 학부모의 그런 부탁을 학장이 교수에게 그것도 잘 봐줘라. 사실상 답안지 이렇게 고쳐가면서까지 잘 봐주라는 그런 외압성 부탁을 3번이나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한참 뒤에나 처음 봤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청문회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모두 다 신뢰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경희 총장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경숙 학장은 3번이나 유철균 교수한테 부탁해서 만났다는 그 사실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청문회 발언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어쨌건 이런 논란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서게 된 정유라 씨, 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덴마크에서 어제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 밤이고요. 한국 네.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입니다. 불법 체류 의혹 신고를 받고 현지 네. 경찰에 체포돼서 현재까지 관련 내용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 외교당국 그리고 현지 한국의 외교 공간에서도 네.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근처에서 머물면서 그 승마장에서 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북쪽의 덴마크의 올보르라는 지역에서 체포됐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도 굉장히 멀리 가야 되고 자동차로는 독일에서 9시간, 비행기 3시간이니까 네. 어린아이를 대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비행기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현지에 그 체포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 아이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남성 2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현지 공관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모로 추정되는 60대 여성 1명 그리고 30대 남성 이 남성은 말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하는 남성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담당한 사람 2사람과 보모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 성인 4명이 체포됐다 그거죠? 남성 1명 그리고 여성 1명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 불법 체류라는 거 맞습니까? 지금 그 대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라고 하려면은 현지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정당한 비자 내지는 여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아직 여권 무효화 조치가 실효를 발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장기간 머문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추정입니다만 2, 3년 머물 수 있는 현지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유럽 EU 소속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네.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왜 불법 체류로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왜 체포가 됐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사당국이나 외교 공간에서도 네.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비자를 정당하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유라 씨 결국 이제 송환되겠죠. 그래서 진실이 한 발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반응일까요? 소개하겠습니다.